제9권 하루라도 빨리 은자함에서 살아보고 싶어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살 준비가 끝나자 서둘러 이사를 했다. 올 밖의 일당들은 신나게 조롱을 퍼부으며 석 달을 고독 때문에 견뎌내지 못할 거다. 이제 두고 봐라. 부끄러운 듯이 몰래 되돌아와 파리에서 남들처럼 살게 될 테니 하고 잘난 듯이 큰 소리 치고 있었다. 나로 말하면 15년이나 나의 본래의 영역을 떠나 있다가 겨우 그리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므로 그들의 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로 그 정다운 레샤르메트와 거기서 보냈던 평온한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나는 사교계 같은 곳은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살도록 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했다. 베네치아에서 공무 집행 중에도 명사로서의 위엄을 가장하고 있을 때도 승진을 꿈꾸며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때도 또 파리에서 대사교계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만찬의 맛있는 음식에 취하고 화려한 극장 구경 속에 파묻혀 흐영에 들떠 있을 때도 언제나 나의 무성한 숲과 나의 작은 시내의 속삭임과 나의 고독한 산책들이 추억에 되살아나며 마음을 흔들고 향수를 일깨워 덧없는 동경이나 욕망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복종해온 가지가지 일, 가끔 발작적으로 정열을 불러일으키던 야심적인 계획, 그런 모든 것도 언젠가는 여유 있는 행복한 전원생활로 찾아들려는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지금 그 전원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충분한 여유가 내게는 없었지만 나 같은 특수한 경우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이도 해나갈 수 있으며 정반대의 수단으로도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정 수입은 없었으나 명성과 재능이 있었다. 검소한 생활에 익숙하고 몹시 비싼 물건을 사거나 거칠에 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게으르기는 하지만 마음만 내키면 열심히 일했다. 나의 게으름은 놀고 먹는 그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남에게 구속받기 싫어하는 종류의 게으름으로 기분이 내키는 시간에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악보 베끼기 직업은 화려하지도 못했고 대단한 벌이도 안 됐지만 착실한 직업이었다. 이런 직업을 택한 나의 용기에 대해 일반 사람들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일거리가 떨어질 염려도 없었고 착실히 일만 하면 충분히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다. 마을의 점장이와 그 밖의 저술로부터의 수입이 2,000프랑 정도 남아있어서 당분간 생활에 곤란은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저술로 서점에 신세질 필요도 없어 과로하지 않고 산책의 여가도 내가면서 여유 있게 일할 만한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가족도 셋밖에 안 되고 저마다 각기 맡은 일이 있었으므로 생활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요컨대 나의 필요와 욕구에 알맞은 내 재력은 내 성격이 택한 이 생활을 당연히 행복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해줄 수 있었다. 오로지 돈만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붓을 악보 베끼는 데 예속시키는 대신 전적으로 저술에 바칠 수도 있었으리라. 이미 명성은 높아져 있었고 그것을 유지할 만한 자신도 있었으므로 오로지 좋은 책을 내는 데만 마음을 쓰고 거기에 작가로서의 잔꾀를 쓸 생각만 있으면 저술로서 유복하고 호사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빵을 얻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머지않아 자신의 천재를 질식시키며 재능을 죽이는 것이었다. 재능은 붓 끝에 있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고상하고 자랑스런 사고방식에서 생기며 또 그러한 사고방식만이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다. 어떤 참신하고 위대한 작품도 돈벌이만을 위주로 하는 붓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법이다. 돈의 필요 때문에 또는 돈의 욕심 때문에 붓을 든다면 아마 좋은 작품을 쓴다기보다는 빨리 쓰게 될 것이다. 빨리 쓴 작품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유익하고 참된 작품보다는 애써 대중의 인기를 끄는 작품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랬다면 나는 우수한 작가가 되었다기보다는 삼류 작가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작가란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지 않을 때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 때 고상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힘과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성공을 도외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다만 공공의 복지를 위해 말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책을 공중 앞에 내놓았다. 그 책이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손실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책이 안 팔려도 내 직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바로 그 때문에 내 책은 팔린 것이다. 다시는 도시에서 살지 않으려고 도시를 떠난 것은 1756년 4월 9일이었다. 그 뒤로 파리나 런던 그 밖의 도시에서 몇 번인가 잠시 머문 일은 있어도 언제나 지나던 길에 들르거나 타이에 의한 체제였다. 에핀의 부인은 우리 세 사람을 그녀의 마차로 태우러 왔다. 부인의 소작이니 내 짐을 날라 주어서 나는 그날로 그곳에 기거했다. 나의 이 아담한 은자암은 설비와 가구가 간소하긴 했지만 깔끔해서 오히려 아치가 있었다. 이 설비에 대해서 손수 여러 가지 지시를 해준 사람이 나에게는 더없이 고맙게 여겨졌었다. 그리고 부인이 나를 위해 일부러 지어준 내 마음에 드는 집에서 그런 다정한 사람의 손님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유쾌한 일이었다. 날씨가 추워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땅에는 새움이 트고 있었다. 오랑캐 꽃과 앵초가 눈에 띄고 나뭇가지에는 눈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착하던 그날 밤 나는 밤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인상 깊게 들었다. 그 소리는 내 창문 바로 옆 숲속에서 들렸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서 잠을 깨었을 때 나는 이곳에 이사 온 것을 깜빡 잊고 아직도 그르넬 거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때 갑자기 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나는 부르르 떨며 기뻐 드디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고 소리쳤다. 나는 우선 내 주위의 저는 풍경에 심신을 내맡기려 했다. 방안을 정리하는 대신 먼저 산책 갈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